우센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센세가 JLPT N2를 만점 받았습니다. 뿅. N2 만점 받았다고 제가 자랑하려고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현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JLPT N2 수업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7급 외무 영사직 공무원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N1 만점은 예전에 이미 따놓은 상태에서 당연히 N2 만점은 저에게는 뭐 그다지 여러분들에게 뭐 자랑할 거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아닌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N2 문제풀이 요령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자, 저는 지금 N2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매번 봅니다. 자, 보면은 문제 그 어휘랑, 그죠? 문법에 뭘 나왔는지 기출을 제가 가져가 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거나 아니면 그걸 조금씩 메모를 해오는 거죠. 그죠? 그게 너무 중요해서 문제를 한 70분 만에 그냥 확 다 풀고 독해까지 대충 확 풀고 그 다음에 막 그걸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점이 안 나올까라고 했는데 만점이 나와서 기분은 좋습니다. 자랑이야? 뭐야? 아무튼,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쓱 순식간에 풀었는데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요령, 그 받을 수 있었던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하는데 그 많은 요령과 여러가지 그 팁들을 모두 이 영상에 담기는 너무 많고, 정말 간절하신 분은 우센세 그 소개에 있죠. 그죠? 문자어휘 인강을 또 들으시면 아주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간략하게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어휘입니다. 오케이. 자, 우선 N3랑 가장 큰 차이점을 알려드리면 N2는 문자어휘 문법 독해를 1교시 한 교시에 다 같이 푼다는 거예요. 105분에. 맞아요. 자, N3 같은 경우는 문자어휘 문법이 시간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독해가 따로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N2는 하나로 묶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자, 어휘랑 문법을 빠른 시간 내에 풀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독해 문제 푸는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어휘나 독해를 단시간에 풀어내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자,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6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이제 한자 읽기 파트입니다. 자, 읽기 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지문이 있고 밑줄 친 단어가 있어요. 한자에 밑줄을 쳐놓고 보기에서 히라가나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경우는 자, 6문제, 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5문제. 자, 이번에는 근데 문제 유형이 좀 몇 개씩 바뀌어가지고 7월 달에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기서 5문제는 확실해요. 자, 5문제를 몇 분에 풀까요? 여러분들 몇 분에 푸실 수 있어요? 5문제를 1분 이내에 풀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느냐? 밑줄 친 내용에 한자만 보고 바로 보기에서 찾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그냥 진짜 한자 읽기 파트이기 때문에 한자에 읽는 거를 보기에서 알맞은 히라가나를 찾아서 넘어가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쵸? 지문 다 읽고 앞뒤 그러면 시간 벌써 쭉쭉쭉쭉 지나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파트별로 문자 푸는 이런 요령이 있고 시간을 압축하는 이런 요령을 같이 여러분들이 함께 학습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자, 문법은 JLPT N2에 이렇게 일본에서 정부에서 정해준 문법의 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100개 이상의 양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N3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N3 문법도 합쳐져서 100개 이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100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수수 표현이나 종교형 표현은 반드시 문제에 출제된다.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했어요. 자,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이번 7월에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너무 후황당한
진짜 근데 이번엔 12월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문법을 여러분들이 기존에 문법 책에서 배우던 그런 문법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나오냐? 관용구적으로 덩어리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쭈니 나루, 무쭈니 나루 라는 게 나왔었습니다. 자, 무쭈라는 이 단어만을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무쭈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열중함이란 뜻이에요. 몰두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열중하다 라는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쓰느냐, 보기 무쭈니 수루도 있었고 무쭈니 나루도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뭘 찾아야 된다? 자, 이거는 열중하다 라고 우리말로 해석은 하지만 관용구적으로 덩어리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쭈니 나루 라고 일본어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단어 하나가 아니라 단어와 연결되는 한국식이 아닌 것들은 덩어리로 같이 배워줘야 된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겠습니다. 문법에서 이런 식으로도 문법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문법 패턴이 아니라, 맞나요? 자, 그 다음엔 독해입니다. 자, 독해를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은. 그쵸? 가슴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 첫 번째 단문은 5지문이 나옵니다. 단문 같은 경우는 짧은 문장에서 문제 하나죠. 그래서 5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문까지는 좀 수월하게 이제 뭐 맘 편히 가는데, 중문, 장문 나오면서부터 벌써 머리가 아픈 거예요. 자, 이것도 문제 푸는 요령이 있습니다. 자, 독해도 요령에 맞춰서 풀었다면, 자, 우리 학생분들 점수 정말 많이 잘 나왔거든요. 자, 독해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꿀팁 알려드릴게요. 자, 중문, 장문 이런 여러분들 문장이 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얘네들을 어떻게 풀라? 단문처럼 풀라 라는 겁니다. 단문과 같이 풀라. 자,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야, 장문은 여러분들을 틀리게 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추기 하기 위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틀이 존재합니다. 그 틀이 뭐냐? 자, 장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중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문제. 자, 한 단락에 한 문제 나온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포인트입니다. 한 단락에 한 문제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지문을 쭉 다 읽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여기가 정답인가 여기 정답인가 막 헷갈리죠. 자, 문제를 한 문제씩 풀고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문제 있으면 첫 번째 단락 밑줄 친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 밑줄 친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이 있을 거예요. 기억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줄 친 내용이 있으면 두 번째 단락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해서 그 문제를 그 단락에서만 찾고 넘어가고 그 다음엔 그 단락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 맞출 확률이 더 높겠죠. 어디에 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제 수업을 듣고 어떤 분은 독해를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독해에 꽈락을 하셨습니다. 같은 수업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요령이 있고 스킬을 알려드려도 여러분들 어휘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찾아도 그 의미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어휘 파트에서 어휘 공부를 하는 게 전체적인 JLPT N2 공부입니다. 청해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휘가 기반이 돼야지 그것까지 다 파생이 되기 때문에 어휘는 막상 나오는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렇지만 어휘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킬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독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락별로 나오지만 주의하셔야 돼요. 100%가 아닐 경우 있어요. 거의 90% 그런 식으로 나오지만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자, 마지막 문제가 첫 번째 단락에 나온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팁은 있어요. 밑줄 친 단어에 알맞은 걸 찾아라 할 때는 어떻게? 밑줄 친 단어 위에나 아래 정답이 있다. 그죠? 그리고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 꼭 나오죠? 그건 어떻게? 결론 부분에 있다. 마지막 부분에 있다. 라는 거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자, 요거를 알아야 정답 맞출 확률이 높겠죠? 자, 그 이외에도 많은 팁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센스의 수업을 들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청해입니다. 자, 청해 같은 경우는 잘하는 분은 너무 잘해요. 왜냐? 뭐 아니메나 뭐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해를 아예 안 해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막막하죠. 진짜 청해가 단시간에 늘지 않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청해는 문제 유형을 그 파트별로 5파트가 나오거든요. 분석을 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휘가 청해 같은 경우는 한 단어 모른다고 해서 틀리지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센스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알면 정말 잘 풀겠죠. 그러면 좋지만 우리가 단어 어휘를 좀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파트가 과제 이해라는 파트입니다. 5문제가 나오는데, 자,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지문이 있어요. 1, 2, 3, 4번에 지문이 있고 그 성우가 청해 성우가 상황 설명을 우선 해줘요.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 패턴은 거의 같아요. 앞으로 남자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앞으로 여자가 우선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그 지문을, 본격적인 지문 문제를 듣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 1, 2, 3, 4번 보기를 읽어놔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냥 읽어놔서 아, 이 내용이구나 하고 머릿속에 넣었다? 그러면 금방 잊어버리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문을 일본어로 듣고 있으면서 일본 보기를 보고 일본어로 된 보기를 본다는 건 되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짬뽕이 되기 때문에 막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문을 읽으라는 거는 어떻게 읽으라는 거냐면 보기 1, 2, 3, 4번 지문을 일본말로 읽고 그거를 한글로 옆에 요약해서 써나가는 것까지 해놔야 돼요. 그리고 본격적인 지문을 들으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글로 요약본을 적어놔야 우리가 조금 더 각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문 일본어로 들어도 그게 조금 더 확신이 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질문이 나오겠죠? 질문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파트의 지금 요령이에요. 여자가 앞으로 할 일은, 남자가 앞으로 할 일은 있잖아요. 여자면 여자라고 반대 질문을 써놔요. 써놓고 여자의 대화 내용의 정답이 나올 확률이 크다.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들어야겠지만 그거보다도 정답은 어디 있다? 여자가 앞으로 할 일이니까 여자의 대답, 여자의 말에서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각 파트별로 문제 푸는 요령 그리고 문제 유형을 알수록 정답 맞출 확률과 그리고 합격, 당연히 고득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센세가 있고 학원이 있는 거고 인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센세 문자어휘 인강만 들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합격은 할 수 있다. 180점 만점입니다. 그 중에 몇 점? 9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반타작만 하면 합격이라고요. 어휘를 조금만 알아도 청해까지 커버가 됩니다. 청해가 높은 고득점을 못 받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각 파트별의 문제 푸는 요령까지 함께 여러분들이 습득하신다면 충분히 N2도 딸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맞나요? 자, 진짜 여러분들 제 노하우와 꿀팁을 뭐 100%는 아니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각 파트별 문제 푸는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맞나요? 자, 여러분들도 다 만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자, 이제 다가오는 12월 시험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JLPT N2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N2 공부하실 분들, 자, 이 꿀팁 꼭 기억하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모든 접수하신 분들이 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우센세와 함께 해주세요. 미나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도 유익하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미나상 저와 함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